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스마트폰 화면부터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가로등까지 사실 우리 세상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아주 작은 빛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청색 LED 이야기입니다. 무려 30년이에요. 세계 최고 기업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되려고 매달렸는데도 실패했던 이 푸른빛.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한때는 그냥 불가능이라고 불렸던 이 혁신적인 발명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왜 고작 작은 청색 LED 하나가 세상을 바꿀 성배라고까지 불렸을까요? 보세요. 1960년대에 빨간색이랑 녹색 LED가 개발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었어요. 무려 30년 동안 기술이 그냥 멈춰 있었던 거죠. 왜냐? 빛의 삼원색의 마지막 퍼즐, 바로 파란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ED는 계산기나 시계에 숫자 표시하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랑.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색, 그리고 완전한 백색광까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른빛을 개발한다는 건 단순히 색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명과 디스플레이의 미래 전체를 여는 말 그대로 마스터키였던 셈이죠. 당대 최고의 회사들도 못 풀던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아무도 일본의 작고 힘겨워하던 어떤 화학회사가 정답을 내놓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나카무라 슈즈입니다. 니치아라는 작은 화학회사 소속이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그의 연구를 그냥 돈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지원도 없었고, 실험실은 직접 용접해서 만든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정말 엄청난 압박 속에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CEO는 대놓고 그 실험 당장 멈춰! 라는 메모까지 보냈습니다. 연구를 아예 중단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나카무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메모를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연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딱 한 사람, 회사 창업자만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이 창업자는 나카무라의 비전에 무려 5억 엔을 투자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회사 1년치 이익의 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도박을 한 거죠. 자, 이제부터는 과학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체 나카무라는 어떻게 수천 명의 다른 연구자들을 좌절시켰던 그 세 가지 난제를 풀어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딱 보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연구가 셀렌화 아연이라는 재료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수백 건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죠. 반면에 나카무라가 선택한 질화 갈륨은요? 거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 대신 그는 아무도 가지 않던 외로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발견을 이해하려면 LED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LED는 N형과 P형이라는 두 종류의 반도체가 붙어 있는 건데요. 전기가 흐르면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에 있는 빈 공간으로 쏙 떨어집니다. 이때 이 떨어지는 높이, 즉 낙차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차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진 빛, 바로 푸른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난관은 재료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마치 울퉁불퉁한 바닥 위에 아주 정교한 레고성을 쌓으려는 것과 같았어요. 기반이 불안정하면 제대로 된 결정을 만들 수 없었고 에너지는 빛이 아니라 쓸모없는 열로 다 새어나가 버렸죠. 여기서 그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기존 장비는 재료를 뿌리는 가스가 마구 뒤섞이면서 결정에 흠집을 냈거든요. 나카무라는 아예 장비를 직접 뜯어 고쳐서 가스를 안정시켜주는 보조가스 흐름을 추가해버립니다. 이 투플로우 방식 덕분에 그는 마침내 완벽하고 균일한 최고 품질의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주말도 휴일도 없이 1년 반 동안 매일같이 실험에 매달린 끝에 얻어낸 첫 번째 중대한 돌파구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날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두 번째 난관은 P형 반도체 만들기였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수소 원자가 결정에 딱 끼어들어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과학자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복잡한 전자빔을 쏘고 그랬는데 나카무라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해법을 찾아냅니다. 그냥 재료를 뜨겁게 가열하기만 해도 수소가 쏙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자, 이제 핵심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도전 과제 하나만 남았죠. 바로 이 LED를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그는 마침내 해냅니다. 그냥 성공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그 어떤 청색 LED보다 무려 100배나 더 밝은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낮에도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한 그야말로 찬란한 푸른 빛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단 하나의 발명품이 전 세계를 위한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백색 조명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발명 하나가 지구에 미친 영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전 세계 조명이 전부 LED로 바뀐다면요. 매년 1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자동차 절반이 내뿜는 배기가스와 맞먹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 그 뒤에 따라온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씁쓸했죠. 수백조 원짜리 산업의 문을 연 발명가였지만 그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자기 회사를 상대로 길고 혹독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가 들인 소송 비용을 겨우 충당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지만 세상은 결국 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봤습니다. 2014년 그는 마침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한 엔지니어의 꺾이지 않는 고집에서 태어난 그 불가능했던 기술이 이제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속에도 들어있으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한 발명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을 통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 혜택 자체일까요?